네, 이번엔 전일 특징주 그리고 금일 관심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어제 코스닥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. 20년 7개월 만에 1000스닥 찍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좀 잘 갔을까요? 네,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진단키트 섹터 좀 잘 갔고요. 뭐 네. 다른 뭐 정치 테마라든지 뭐 이제 2차 전지나 이런 특징적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주요했을까요?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에다가 이제 자가진단 키트 관련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. 이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진단키트 섹터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진단키트. 네. 네,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수젠텍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은 뭐 이 자가진단 쪽으로 좀 관심, 특히나 신속 쪽으로 관심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, 예를 들면 뭐 휴마시스라든지 뭐 PCL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일단 진단키트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좀 눌리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다시 4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전반적인 수급이 좀 돌아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제약바이오 쪽의 관심도가 다시 한번 좀 높아지고 있죠. 아무래도 이제 천스닥이 돌파가 되면서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늘어나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 뭐 진단키트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종목을 켜보시더라도 대부분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상황입니다. 실적은 뭐 거의 몇천 %씩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여전히 이러한 흐름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뭐 특히나 수젠텍도 마찬가지고요.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적자로 좀 표시는 되고 있지만 그건 장부 상의 부분이고요.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낮아진 상황이고 자본금이나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일단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항원 FDA EUA 그리고 중화항체 FDA EUA 좀 그 승인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유럽 부분에서는 홈키트 관련된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PEI 에밸루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굉장히 좀 좋게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뭐 기사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PCR과 같이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민감도 특이도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일단 뭐 대표적으로 결핵 그리고 알러지 또 치매 키트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. 결핵 같은 경우는 오리온 홀딩스와 함께 지금 이제 합작법인을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에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이 또 3대 결핵 시장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알러지 시장 같은 경우 유럽 이제 C 인증도 받았고요. 전 세계적으로 40여 종에 대한 이런 알러지 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100여 종짜리를 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수혜에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국제과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 시장도 굉장히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추가적으로 암 진단 관련된 키트 개발하려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자가 진단에서 좀 기대가 되는 이유는 슈얼리 스마트라고 이제 자회사 모도리시에서 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사전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제 앱으로 또 관리가 될 수 있는 또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종목 어제에서 이제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. 수젠텍을 꼽아주셨는데 지금 시장의 큰 틀을 보니까 다시금 좀 언택트 스멜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코로나19 관련주, 네.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도 잘 가던데 오늘의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DNC 미디어. DNC 미디어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네. 이제 콘텐츠 관련된 종목군도 워낙 잘 가고 있고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이런 OTT 관련된 이슈가 뭐 워낙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DNC 미디어 어떤 재료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. 네, 일단은 뭐 방금 말씀드린 네. 것처럼 OTT에 대한 이런 수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곧 상륙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넷플릭스가 토종 OTT 업체들을 거의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항상 이제 새롭게 시장을 진입을 할 때는 관련된 이런 플랫폼 회사와의 그런 연결을 좀 차단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국내 이제 웨이브 대표적인 그 OTT 업체죠. 그 부분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컨텐츠를 요번 달까지만 좀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사실 컨텐츠를 제작하고
만드는 회사는 제한적인데 이 플랫폼 회사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컨텐츠 제작사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IP를 또 제공하는 웹툰이라든지 이쪽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뭐 이제 책 웹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책 무협지라든지 이런 IP를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보통 이런 드라마 제작사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CP라고 하는데 그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워낙 제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IP를 활용해서 좀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도 대원 미디어. 네, 대원 미디어 네. 같은 경우도 이제 지지난주 29일 정도에 소개를 드렸고 지금 이제 뭐 말씀드리고 208% 정도 올라갔는데 엄청 올랐어요. 네, 뭐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계속 올랐습니다. 네. 네,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대형 미디어도 사실은 이런 웹툰이나 웹소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거든요. 물론 그 종목 같은 게 뭐 용갑합체라든지 뭐 다른 이슈도 있지만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런 웹툰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카카오엔터의 이제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. 타파스 미디어 인수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또 카카오엔터 자체도 뭐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DNC 미디어의 2대 주주가 카카오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타파스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7개 정도의 제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북미향에 대한 이런 웹툰 시장이 굉장히 큰데 이쪽으로 시장이 또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외형 성장이 훨씬 더 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해당 종목 같은 경우 특히나 일본에서도 피코마죠. 피코마에서 굉장히 좀 거래 대금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뭐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4천억 원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뭐 2배 이상, 뭐 8천억 원에서 9천억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굉장히 좀 유명한 IP가 있습니다. 네. 그런 이제 주요 IP들을 활용을 해서 뭐 추가적으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. 아무래도 어쨌든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되는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는 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물론 작년에도 최대 실적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66%,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거의 세 자릿수 120 몇 %가 좀 상승을 했는데 이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의 적극적인 행보 그리고 웹툰 시장의 경쟁 네이버와 카카오 굉장히 좀 크게 또 붙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또 이제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. 또 정리를 하자면 이제 OTT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콘텐츠주가 이제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 관련 모멘텀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DNC 미디어 오늘의 종목이었고요. 앞서서 대원 미디어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. 혹시 지금 구간에서 대원 미디어를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? 조금 늦은 감이 있어 보이시나요? 네,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뭐 거의 이렇게 좀 크게 가는 이유가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. 이제 제가 저번에도 이제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이 종목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슬슬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신규 진입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기업 보유자분들께서는 사실 크게 이평선 이탈 안 되고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으면 굳이 지금 시점에서 바로 매도하시기보다는 네. 상승 흐름 쭉쭉 느끼시다가 이제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정리하셔도 충분히 늦지가 않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략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? 오늘의 전략 같은 경우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 섹터를 따라서 들어가시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미리 선점하셔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5거래일마다 순환매 한 번씩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잘 가는 건설이라든지 뭐 아니면 컨텐츠 뭐 최근에 또 2차 전지 또 한번 슈팅이 나왔고요. 또 이제 친환경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